안녕하세요. 수학원 27차 시 등차 수열의 성질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차 수열의 뜻, 그 다음에 일반항 공식부터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뛰어넘기 하시고 뒤에 있는 성질 1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해 볼게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더해 나가는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쵸? 공차, 공통의 차이다라고 해서 우리 공차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 전체를 일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 기호 써주고 일반항만을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 없이 AN 이런 식으로 알파벳 소문자와 그 다음에 그 항 번호를 아래 첨자로서 써준다라고 우리 배웠었고요. 자, 첫째 항을 보통 그 수열에 한 글자 알파벳을 떼와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공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의 앞글자 D자를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D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일반항 공식 어떻게 됐었죠? 그쵸? A 더하기 n-1d다 라는 공식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등차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등차 수열 이 일반항 공식을 한번 전개하면 새로운 성질들을 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D를 분배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dn 빼기 d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dn 더하기 a 빼기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는 조건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일반항 공식에서 문자는 n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면 a에는 n에 대한 몇 차식? 그쵸, 1차식이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나온다? 그쵸, d, 공차가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제 1번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1번 보면 첫째 항은 첫째 항은 5, 그 다음 D는 2, 공차는 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n-1D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해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요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공차가 2로 주어져 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AN이라고 하는 애를 바로 EN 더하기 K 이런 형태로 둘 수 있습니다. 왜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엔 첫째 항이 5가 나올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n 값에다가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 A1 5 값이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k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k 값을 3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애는 2n 더하기 3의 형태를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번에 배웠던 공식 쓰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40, 16, 22, 28 이렇게 된다면 지금 첫째 항과 공차가 감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 첫 번째 숫자가 A1 값 이렇게 되겠고 공차는 지금 계속해서 6씩 더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값이 D가 되겠죠. 자, 그럼 공차 값을 확인한 이상 선생님은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을 6n 더하기 K 이렇게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첫째 항이 4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은 6 더하기 k가 되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애는 6n 빼기 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것도 상당히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성질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보통 문제 조건에서 항이 두 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자주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두 항의 차를 생각해 봤을 때, 즉 두 항의 차는 이제 항번호 차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그 글자 한글로 표현하 보니까 차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시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8과 A5 등차 수열의 두 개의 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 조건으로부터 공차를 알아내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자, A8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7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5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4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8 빼기 A5라고 하면 우리가 AA 사라지고 3D만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번호에서 뒤에 번호를 뺀 값이 3이다 보니 그만큼의 공차만큼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식 증명은 과정은 그냥 이 일반한 공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직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 조건을 좀 더 빠르게 해석하시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예제 2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 2값 8, A 6값 20 이렇게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 둘 다 모르니까 둘 다 구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A6과 A2의 차 이걸 생각해 봤을 때 A6 빼기 A2를 생각했을 때 앞에 항번호에서 뒤에 항번호를 뺀 4칸만큼의 공차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4D가 12다라는 식을 우리는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럼 D 값은 3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성질 1,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성질을 적용해 본다면 AN이라고 하는 것을 3n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능해지고요. 우리 A2는 8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n 값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된다면 좌변은 A2가 되니까 8, 우변은 6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k 값은 2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an 값을 3n 더하기 2 이렇게 구해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뭐 A2를 뭐 A 더하기 3, A 더하기 D, A6을 A 더하기 5D 이렇게 구해서 D 값 구하고 그 다음에 A 값 구하고 마지막에 그걸 일반항 관계식에 넣어서 이렇게 풀어줬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공차는 항번호 차이로 빠르게 구해낸 다음에 일반항을 그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눈에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 등차 중앙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쵸?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세 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 있는 숫자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B라고 하는 것을 A와 C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있는 B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공차를 우리가 D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A에다가 D를 더해야 B가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A라고 하는 애는 B에서 D를 빼줘야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B 빼기 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C는 B 다음 항이니까 B 더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공차 D가 소거가 되면서 A 더하기 C는 2B다 라는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B를 구해준다면 양변에 2를 나눠줬을 때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 형태 보면 우리 무슨 느낌 들어요? 그쵸. 양쪽 수의 평균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이게 나중에 그 우리가 등비중앙이라는 것까지 배우게 되면 어떠한 개념과 또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A12 이렇게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구라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 등차 중앙 관계식을 이용해 본다면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 A라고 하는 것은 2분의 6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평균 내줄 수 있겠고요. 그럼 9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다음 성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성질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숫자를 안 알려주고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두고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두고 풀어도 됩니다. 풀려요.
근데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합과 곱을 조건으로 주는데 그걸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가운데 값을 오히려 a 이렇게 두고 양쪽에 있는 숫자들을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두게 된다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서 세 수의 합이 3a, 그 다음에 곱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유리하고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하면 다섯수 같은 경우에는 a 가운데 값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빼기 d, a 빼기 2d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근데 4개의 숫자를 설정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 숫자가 없는데?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 수 있냐면 이 가운데에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거기로부터 공차만큼을 더해줘서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숫자는 a-d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숫자는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항은 a-d와 a 플러스 d죠. 공차 얼마라고 두면 되겠어요? 그쵸. 공차는 2D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숫자는 A 더하기 3D, 첫 번째 숫자는 A 빼기 3D 이렇게 둔다면 합과 곱이 좀 더 쉽게 계산될 수 있는 형태로 둘 수 있다라는 거, 요건 참고사항으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성질, 네 번째 성질 볼게요. 등차 수열로 새로운 등차 수열을 만드는 문항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 Bn 각각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진 등차 수열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후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An과 Bn을 한번 문자로 식으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은 그쵸? A 더하기 n-1 공차 D1 이렇게 들어가겠죠. Bn은 그쵸?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를 더하거나 빼볼 건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a 더하기 n-1 d1 이라고 하는 것과 b 더하기 n-1 d2 이것들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보게 되면요. n-1, n-1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공통인수로서 묶어줄게요.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좀 이따가 붙여볼게요. 더하기 n-1 d1 더하기 d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가운데가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면 이쪽에 a 빼기 b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d1 빼기 d2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a 더하기 n-1d 이런 형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가 첫째 항 자리인 거죠. 그리고 n-1과 곱해져 있는 요 부분이 공차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을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갖고 공차를 d1 플러스 마이너스 d2로 갖는 이러한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등차 수열끼리 더하게 되면 첫째 항도 서로 더하고 공차도 서로 더해서 나오는 등차 수열이다. 만약에 두 등차 수열을 빼주게 되면 등차 수열 그 결과도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은 서로 빼주고 공차도 서로 빼주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KAN 이런 식으로 상수배가 되어 있는 실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K 곱하기 A 더하기 n-1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게 되면 KA 더하기 n-1 좀 살려서 적어주고 뒤에 KD가 곱해져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첫째 항이 KA이고 공차가 KD인 등차 수열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AN이 첫째 항 A 공차 D1이었는데 K배가 붙으니까 첫째 항도 K배, 공차도 K배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이는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응용을 해보게 된다면 상수 K와 L에 대해서 KAN 더하기 LBN 요거는 보이는 그대로 첫째 항은 KA 더하기 LB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공차는 KD1 더하기 LD2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존의 등차 수열에서 일부의 항을 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데 그 항번호 간격을 동일하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 A3, A5, A7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A1에서 A3으로 넘어갈 때 생각해보면 A3이 A 더하기 2D거든요. 얼마가 더해졌다? 그쵸? 2D만큼 더해졌다. A5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4D거든요. 얼마만큼 더해졌다? 그쵸? 2D만큼 더해졌다. 마찬가지로 2D만큼 더해질 텐데 항번호가 두 칸씩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 2D만큼 차이 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공차가 두 배의 D 이런 식으로 항번호 차이를 두 칸 간격으로 하니까 공차의 두 배인 이러한 등차 수열이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A2, A5, A8, A11 이렇게 보게 되면 세 칸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공차도 3D가 되는 이러한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질들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해결해 보시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주의 깊게 복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